반드시 걸려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판에서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뭐 꼭 이 두 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가 시기이니만치 올해가 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30주년을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젊은 세대들은 또 그것은 먼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별 흥미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30년 전에 많은 불자들이 스님과 사후대중들이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고자 그 다음에 부패한 정권 세력을 갖다가 몰아내고자 정말로 피를 흘렸습니다. 맞고 깨지고 경찰한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동원된 깡패들한테 맞아가면서 종단을 바로 세기로 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참 허무합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몰아냈던 서희현, 숙명 서황용, 이 사람은 화려하게 부활해서 동화사 총림의 방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뜻을 가지고 한국 불교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분들이 다들 조계종단의 기득권이 되어서 오히려 청산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는 것도 다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앞장서 일했던 분들을, 밑바닥에서 일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했습니다. 위에서 선두에서 나섰던 분들은 지금 다 뭐 기득권이 됐으니까 차치하고요. 오늘 옆에 계신 분은 교단자정센터의 손상훈 전 원장, 지금은 이사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쪽 끝에 계신 분이 박법수 교단자정센터의 신임 원장님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예. 94년도에 뭘 하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94년도 참 해안이 많고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뭐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청년 운동이죠. 93년도에 이제 용주사, 그러니까 용주사 청년회 회장을 하고요. 94년도에는 제가 이제 경기도 안에 이 청년들 연합회가 그때 19개 청년회가 있었습니다. 저 동두천에서부터 저 평택의 명법사 청년회까지 그 핵 중심은 이제 안양이나 수원 쪽에 있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교가 분서라서 용주사 청년회가 있었는데 93년도에 청년회장을 하고 94년도에 그 연합회,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처장 겸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회장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경기 지역의 그 청년회 분위기들은 80년도에 이제 입학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대불륜 운동을 같이 했던 우리 이제 선후배들이 졸업하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대거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 청년회로 가자. 불교 청년회를 가서 기존에 이제 불교 청년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불교 청년들과 우리 선배들을 좀 배우면서 거기서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같이 좀 사회적 활동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혁적인 우리 청년을 좀 거듭나게끔 우리가 일조들을 하자 해서 거의 막 12개, 그러니까 저 서쪽으로는 이제 서광사 청년회에서부터 봉선사 청년회, 밑으로는 이제 명법사, 오산, 뭐 수원, 안양은 당연한 거고, 안산불교 청년회, 용인불교 청년회까지 저희 이 공교롭게도 뭐 그렇게 좀 학번을 치면 84학번서부터 94학번 10년이네요. 그냥 터울이 94학번까지 이렇게 대불련을 졸업했던 경기 지역에 대불련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찰 청년회에 들어갔던 거죠. 거기에 가장 이제 한참 이제 집행부를 단위 청년회, 불교 청년회 가서 집행부를 하고 혈기왕성할 때가 9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단 개혁이 이제 흐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수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아닌 지역이라서 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유일하게 연대운동이라고는 이제 대구청 이제 중앙이 서울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통일운동 뭐 예전에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족자주 통일불교협의회라고 그때 뭐 우리 지 선생님 하면 뭐 이렇게 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족자주 통일불교협의회에 저희가 독자적인 단체로서 대구청 중앙 가입이 안 됐었는데 독자적인 단체에서 저희가 대구청 경기지구가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가 좀 종단의 현실이나 서희연 원장의 삼선 개입 그리고 어떤 뭐 처자식 문제, 비리의 문제, 종단 상층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사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상원 사장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군대 막 그 말년휴가 네. 나와서 그때 시 한복판에 그거를 좀 목격을 하고 군대 말년이라서 사람들이 뭐 조심하라고 하고 군인 신분으로. 네, 잠시 휴가 나왔다가 대단하시네. 네,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랬었는데 네, 군인이었습니다. 네. 조계사 현장 와서 보신 거죠? 예, 잠깐 며칠 이렇게 봤었죠. 네. 그 며칠이 중요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사부대중의 토대가 어떤 개혁의 토대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현실에도 고민하고 종단 현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승가 수익도 있었고 재가 수익도 있었고 그것이 고립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맹아적인 형태의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발통원이 돌면서 대거 이제 어떤 일종의 동원 체계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 뭐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민자통 아니 통불력, 통불력 민족자주 통일불교운동협의회라고 예.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 조직과 제가 조직이 사실 거의 뭐 그 수평적 관계, 동지적 관계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상임의장, 공동의장 뭐 스님들이 하셨지만 실제 뭐 사무처장, 사무총장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당시에 일반 시민자단체도 뭐 환경운동연합도 뭐 그 사무총장 중심제, 예. 또 일반 시민단체도 사무처장, 상근 사무처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불교계 시민단체도 당연히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요. 단체가 가입하기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행사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새로 들어오신 그 단체 스님들 단체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 상근하시는 우리 제가불자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출제가들이 이렇게 교류하고 활발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웃 그 시민단체들이나 앞선 단체들은 어떤 활동하는지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제가불자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박 부선장께서는 3월 26일 날 구정법회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총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계사에서 구정법회 농성에 들어갔거든요, 대중들이. 네. 그러면 언제 그 합류를 하게 됐나요? 대략 일정을 기억해보면은 3월 26일 날 구정법회가 있었고 3월 29일 날 서희연 측이 동원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예, 그 아주 피가 낭자하게 사람들을 갖다 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30일 날 그 범정추를 갖다가 경찰이 강제 연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공권력이 불법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112회 중앙중회가 열려가지고 서희연을 삼선을 거기서 결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희연은 공적으로 삼선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4월 1일자 한겨레 신문이 3월 29일 날에 괴청년들이 조직폭력배로 조직동원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폭력 기사를 냅니다. 네. 그리고 4월 4일 날 KBS와 MBC가 조직폭력배의 폭력 행위들을 갖다가 영상 보도를 뉴스 시간에 내보내요. 그러면서 사회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5일 날 원로회의가 종단 개혁을 지지하면서 이게 서희원 원장 물러나라. 그 4월 6일 날 범불교도 대회. 그 이제 거기는 뭐 매일매일이 바뀌었는데 언제 그 조계사에 그 등장하신 게 언제입니까? 예. 많이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26일 날 예. 제가 이제 좀 28일인가 좀 가물가물했었는데 26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구종 법회 때 예. 구종 법회 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년애들이다 보니까 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서 가야겠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급하게 예. 여성 보부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었고 남자 보부들하고 그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로운 계기 그러니까 그 깡패가 동원됐다는 것 때문에 예. 저희가 그 뒤에 뭐 한 7일 뒤인가 그 깡패 동원됐을 때 저희가 1, 2차로 이제 그 서울 이제 그때는 뭡니까 건물 네. 예. 검청원 청사. 예, 청사 이제 예. 거기를 좀 장악하는 그때 저희가 남자 보부들 중심으로 좀 조직이 되고 하고 예. 있었는데 26일 날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연월차들을 내면서 1박 2일 투쟁이 1차적인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상당히 놀랬죠. 그때 학인 스님들이 뭐 버스 동원해서 오시고 저희가 진짜 막 흥분됐었어요. 그쵸. 그 반면에 제가자들은 스님들에 비해 한 반밖에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 한 몇천 명, 한 2, 3천 원 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으셨어요. 주로 이제 지방에 비구니 스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합을 해서 1박 2일 동안 스님들 이제 저희가 이제 호의하고 그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며칠 뒤에 이제 각 깡패들 동원되는 거 보고 저희들도 현길관 20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구종 보필을 하자 네. 그런 심정으로 네. 그 남자 보부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불청 내부에서 굉장히 그런 참여에 대한 내부 투쟁도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청년 형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도 스님 하면 그래도 언니 그 삼배의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 대불청 공식 입장은 나오지 못했고 뜻있는 이제 그 수도권에 그리고 지방에 혈기왕성한 이제 청년들을 중심해서 그런 어떤 호의 결사대를 네.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결성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예. 그 저 맞고 끌려가고 그러는데 집에서 걱정들 안 했어요? 많이 했죠. 네. 거의 간단한 얘기를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뭐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지역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런 어떤 그 공권력이나 그런 어떤 그 기득권에 대해서 탄압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련이 돼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민주화운동이랄까 그때 당시에 그 김영삼 정권 때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통일운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연대사업을 불교계 스님들하고 제가 같이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통일운동에 대한 굉장히 폭업적인 이 탄압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하면 우리가 우리도 뭐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이렇게 쇠파이프도 같이 들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단련된 게 나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종단에 내가 귀의하는 내 종교에 대한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가 생기니 저희들은 굉장히 좀 즐겁고 환희 는 마음으로 동참을 했었죠. 그렇죠. 그 환희심 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근현대사에서 정말 거의 유일한 아래로부터 혁명이거든요. 네네. 아래로부터 혁명이 성공한 케이스인데 뭐 이게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뭐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거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같이 해주신 분들이 힘을 받쳐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게 돼가지고 뭐 결국에는 승려대회 열고 4월 13일 날 서희원 총무원장은 사퇴하면서 이제 조계사에서 공권력도 철수를 하고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개혁회의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개혁회의가 성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사부대장이 같이 와와와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새 질서인데 네. 이 새 맞습니다. 이후에 그 개혁회의에서는
제가자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네. 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 지적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종단의 좀 한계랄까 이런 게 있고 그 저희가 그때 그 계획회의 때 예.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로 예. 저희가 그 내부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봉쇄가 됐냐면 그게 그런 얘기들이 제가자들 안에서 한참 물꼬가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회유가 어떤 시기였냐면 좀 이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같이 운동했던 종단 개혁을 위해서 같이 운동했던 스님들이 어떤 식의 회유냐면 너 회사에서 얼마 받니? 종단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뭐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부사년 이후로 대훈련 출신들, 청년회 출신들 이런 분들이 종단에 좀 많이 들어가시고 지금 뭐 이렇게 조기종 협의 노조까지 하시면서 좀 그래도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건 감사한데 그걸 폄하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종단에 들어와서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니까 지 목소리 못 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왜 들어가냐 그거를. 근데 상당히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도 이제 그런 프로포즈가 스님이 있었고 근데 상당히 박했어요. 월급이. 네. 그래서 나는 회사에 받는 월급이 이게 3분의 2도 안 된다. 네. 그럼 내가 그래도 수원인데 거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보다도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겠죠. 월급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수직적인 관계가 딱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얘기가 좀 왜 스님하고의 관계들이 이 종단 혁신을 위한 이런 운동을 좀 내용성 있게 또 채워갔어야 되는데 사장된 게 그런 어떤 그 종론으로의 좀 회유 아닌 회유 뭐 이런 동지적 새 질서를 만드는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네. 기능적인 역할로 보조를 해달라는 그렇죠. 그게 대부분 예, 써보고 예. 너희들은 이거 뭐 제가 자니까 이렇게 상명하다라듯이 여기에는 어떤 이 출가자들이 중심으로 이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철저히 우리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만 기능적으로 서포트를 해달라. 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 요는 그거였죠. 예.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당시에 이 지역의 사찰 분위기는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주사 소속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용주사에 그 당시에 지금 뭐 스님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스님 지금 종의원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부분이 저희 이제 지도법사를 하셨어요. 예. 교무 스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 당시에 성림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지금의 이교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분이 청사를 올라가셔서 자기가 분신하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뭐 다 아시게 되겠지만 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찰에서도 너희들 올라가고 이런 거에서 방해는 안 했어요. 네. 절대로 가지 마라. 그게 스님들이 문제니까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암묵적인. 그러고 나서 종단 이 개혁회의가 딱 태동했는데 철저히 그때는 반반전이었죠. 이게 참 조계종 개혁 운동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필요할 때는 대중 동원이 필요해요. 제가자들의 절적인 힘을 기대면서 물질적인 아니면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기대를 하면서도 막상 판이 정리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자들을 배제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일부 스님들은 제가자들한테도 어떤 발언이나 몫을 좀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있겠지만 대세에 묻혀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 불교적 전통 율장에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움할 때도 제가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자 없는 불교가 가능하고 예컨대 출가자들만의 불교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저도 얘기 안 하겠어요. 과거처럼 어떤 폐쇄적인 산중 승원에서 스님들만의 어떤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참 이렇게 더 퇴보하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퇴보 그리고 권성들의 추퇴 그런 거 말고도 이래 사부 대중의 어떤 이렇게 지위와 역할 네. 이런 부분도 퇴보했다는 게 아까도 이제 전자에 말씀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사례를 들어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척박하게 할 때는 그 학인 스님도 많았고 중앙성가대도 있었고 성림회도 있었고 그리고 강원들도 전통 강원들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당시에는 출가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제가자들이 있고 제가자들도 저희들도 상당히 좀 혈기왕성할 때고 그런데 그때 연대 운동을 할 때는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당시에 큰 어른은 저희가 그 지선 스님이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 진보 운동이나 통일 운동이나 개혁 운동에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결혼을 늦게 했는데 주례를 부탁했는데 그분은 내가 단상에 이렇게 그 주례사가 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법우이자 동지인 우리 박법수 부의 결혼식에 내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주례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상례를 오신 축하객들이나 우리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놀래고 그 뒤에 여담을 나한테 많이 여쭤보는 거예요. 야 저런 어른 스님을 모시고 주례사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법우이자 동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 이런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 이런 분위기들은 상당히 뭘 완전한 이렇게 평준화라기보다는 상당히 같은 건 동지적인 어떤 사회 같은 기획하고 논의하고 실천하는 법으로서 이렇게 같이 존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더 이렇게 좀 상하관계로 사부대중의 지휘 역할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좀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도 이제 94년 개혁회의 때 이제 개혁회의 홍보과장을 좀 했었습니다. 몇 달.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아는 스님 만나러 왔다가 언론 부분을 해야 될 그 전문가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 그 스님들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정말 80년대 동시적 관계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관계 그 민중불교운동 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그랬던 관계들이기 때문에 동지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차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털고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발전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희귀해요. 드물어요. 출가자와 제가자의 약간 그런 동지적 신뢰나 관계 형성이 지금은 없지 않느냐. 예,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제가 좀 짧게 그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이 구정법배, 폭력배들의 그 동원, 그리고 언론의 대대한 보도, 그리고 뭐 40승려대, 범불교대까지 이어지는 이 대중들이 출제가 불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언론에 보도했던 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어떤 불교계 시민단체들의 출제가 단체에 다 들어와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통불협을 계속 발전시킨 전국불교운동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전불련. 네, 약칭으로 전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불교운동의 안에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천주교 정예구현 사제단과 같은 모델로 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건데 이 스님들 단체, 그 다음에 경제정의 불교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약칭으로 경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경실련과 같은 자매단체입니다. 이런 일반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경제 중심으로 경제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대불청 통일추진위원회, 대불청 경기지구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대불청 통추위, 그 다음에 대불련, 뭐 이런 그리고 당시에 그 보리방송 모니터라든지 이런 아주 전문성이 있거나 일반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런 시민 전문성의 시민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단체가 사회가 흘러가는 이 흐름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전망하면서 당시의 시천승가의 스님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던 선호도량이라는 단체, 스님들 조직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서현 이 총무원장 체제는 YS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이 의식이나 인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서희원 총무장은 완전 밑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놔둬서 안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 눈높이와 이 상황을 잘 분석하고 예견하는 이 제가불자 상근 실무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스님들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도 하고 또 조직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93년도부터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고 스님들의 수련회 연수회 때도 가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전승가의 스님들이라든지 또 당시의 성림의 스님들이라든지 전국 승가대학 학인연합이라고 전승열이라고 하는 옛날 돌아가신 문수스님이 거기 의장도 하셨는데 여기 그 다음에 중앙승가대학의 어떤 스님들 조직이 학생이라든지 조직들이 같이 교육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93년도부터 아주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94년 이 3월에 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온판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막상 94년, 95년 개혁회 이후에 그 당시에 그런 걸 초지일관 기획하고 실무도 보조하고 그 한복판에 있었던 핵심 실무자들은 다 배제가 대부분 됐고 또 본인이 원치 않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바깥에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대비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약간의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아니 크게 보면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그냥 다시 생업, 우리 신임 자진다 원장님처럼 생업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두 번째는 뭔가 조계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종문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뭔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 있고 세 번째는 소수지만 시민단체나 뭔가 전문 영역을 개척해서 이런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세 갈래로 제가불자 리더들 또는 핵심 그 당시 단체 임원들을 맡았던 분들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그러다가 제가불자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승려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 욕망이 발휘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98년, 99년 이제 또 총무원장 권력을 서로 쟁취하기 위한 또 분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조계종 이 아래로부터 개혁인 이 30조를 맞이해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탐욕, 자기 조직의 어떤 욕심, 또 자기의 어떤 유명세차례 주지자리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제도만 제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30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계종의 종원정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재교육되지 않으면 또 30년이 지나도 또 이런 형태로 되풀이가 되지 않겠나. 또 승려들의 어떤 그런 거를 바로 잡으려면 한 축인 제가불자가 어떤 단체나 세력을 형성해서 모니터링하고 비평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자기 개인의 또 다른 서학용, 서의원 같은 이런 사람이 또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고산문화재단의 의뢰로 지지협동조합에서 종단개혁 20년에 대한 어떤 그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종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바깥에서 이걸 하니까 급하게 이제 종단 그 개혁 20년 이 보고서 만들고 인터뷰를 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는 흉내라도 했어요. 근데 30년이 된 올해는 그나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우리가 안 하니까 그쪽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종단 개혁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20주년 때도 이미 계속 나왔었는데 30년이 된 지금은 더더군다나 우선 종단 개혁의 상징적인 인적 청산 대상이었던 서희현이 지금 완벽하게 부활해서 복권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제화, 종헌종법을
교육의 법제화를 통해서 종단 질서를 구축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교육원 포기원 통폐합 정원 개정안이 지난 종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에 결원으로 만들었던 교육원과 포기원은 내년 4월이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이 겸직 금지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당시 총무원장을 중앙종회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중앙종회를 본사 주지들이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꼴이 지금 어디냐면 태고종이 딱 지금 이러고 있어요. 태고종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뽑다 보니까 태고종의 실세들이 전부 그 종회 용자리 하나 가지고 있고 누가 하나 뽑아놓고는 또 밑에서 흔들고 거기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겸직 금지의 조항을 통해서 교본사 주지는 중앙종회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 중요한 그 부실장들 그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무지하게 변질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신흥사의 삼조 스님. 네. 삼조 스님 같은 경우는 겸직 금지는 다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하고 있던 게 뭐냐? 불교신문 사장, 중앙종회위원, 동국대학교 이사,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 그 다음에 백담사 회주. 피해는 갔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겸직 금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센 자리를 갖다가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서 신사 교보를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분들이 지금 지방 맹주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슬슬 박물관 관장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뭐 원로위원 이런 걸로 지금 진출을 다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94년도에 우리가 비판하고 청산하고자 했던 부패한 불교 권력을 갖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항해야 될, 내지는 비판해야 될 승가는 침묵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자들도 지금 사실은 파편화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30년 전에 우리가 왜 했지라는 그런 자주적인 그 반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만, 우리 박복수 원장께서는 94년도 같은 상황이 돌아오면 다시 또 하겠습니까? 제 개인 의지로는 하겠죠. 네. 그 대신 뭐 그때와 같은 어떤 그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의 조직력이 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 저는 평생에 나 혼자 하는 운동은 나는 굉장히 좀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헬스죠. 뭐 예, 그래서 꼭 이제 좀 대중이 어떻게 하면 좀 조직을 하고 그리고 조직 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뭐 원칙은 그렇게 가졌습니다만은 그게 또 크게 또 그 지나고 보면 또 성과로 남았다 이렇게 또 성과물을 내봐라 그러면 꼽을 수 있는 게 또 적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라도 지금 뭐 다들 그 당시에 이제 운동했던 뭐 94년도에 그 개혁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제가자들을 보면 그이들도 다 이렇게 50대 중반을 이제 너무 막내 세대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60을 넘어가고 이러다 또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애들도 키워놓고 뭐 이러면서 그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좀 여유가 있을 좀 때고 그래서 저희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저는 이제 용주사 이제 그 15년도에 쌍둥이 아빠 주지 퇴출 운동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그 중단 서울로 온다면 이제 18년, 19년 이제 종단 개혁 운동에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체들이 또 끈끈하게 뭐 이렇게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서로가 느슨한 형태라도 다 연락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좀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새로운 운동을 또 모색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계종 아래로부터의 어떤 개혁을 30년 동안 압축적으로 평가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참여부터 드리고 압축적으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저희들 이 승려들의 어떤 탐욕과 권력욕, 서로 총무원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유명 사찰의 주지가 되고 싶어 하려고 하는 승려들이 98년, 99년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권력 다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 제가불자연합이라고 해서 대불청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있었고요. 교수들 중심으로 한 제가회의라는 단체가 합쳐져 가지고 불교 바로 세우기 제가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98년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99년 3월 30일, 약 25년, 4년 전에, 5년 전에 이 단체가 창립을 해서, 이때 이 지금 참여불교 제가연대로 이름을 2004년도로 바꾸게 되는데, 이 단체에서 주로 상근하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자.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권 밖에서 시민사회 영역, 비민간단체 영역에서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후진들을 좀 키워보자 하는 이런 큰 소원을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서 저도 한 8년 동안 상근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계종이 자승전 총무원 체제에 들면서 불교 포커스나 이런 언론을 탄압합니다. 이때 제대로 싸우지 못한 거 정말 참여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후진, 지금 30대나 20대 후배 그런 이 시민 단체나 이 불교 단체에 역량 있는 사회적 전문성을 겸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에 참여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단체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불교 언론 탄압될 때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조직하지 못한 이런 것에서 좀 참여를 드리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압축적으로 좀 평가하자면 그래도 그 시기마다 어쨌든 뜻 있는 제가불자들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시절 인연이 있는 분들이 모아서 조계종의 이 개혁의 역사를 중심적으로는 제가불자들이 써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주사 쌍둥이 아빠 이 용주사 전 주지 투쟁에 있어도 제가 신도분들이 저기 나셔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했던 거고, 2018년과 2019년 설전 총무냐 퇴진,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 해서 얻은 게 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자기들이 뽑은 총무원장을 자기 중앙종회에서 탈의를 시키게 된 거잖아요. 사회적 여론과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승리의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승려들이 어쩔 수 없이 총무원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지난 30년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계종의 이 부정부패하고 위법적인 승려들의 문제, 비문제, 세금을 횡령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 내가 믿고 있는 불교, 또 내가 다니는 사찰의 명예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사회적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반걸음 민주적으로 발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엄했다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찰 주지들이 수십억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솜방망이 판결, 솜사탕 처벌을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벌금이 나오는 이런 황당한 판결,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처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현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실장이 당해직 대변인이 여야 정당에 찾아가서 또 돈 달라고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민족문화,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정치인들, 또 정당,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보려면
조직된 재가불자들 또 사회적인 그 영향을 하는 우리 재가불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돼야 된다. 여야를 떠나서 부패한 직업 종교인들에게 또는 세력에게 국가 예산이 함부로 지원돼서는 안 되고 만약 지원됐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엄격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조계종 종단개혁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압축적으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민주적이 돼야 우리 조계종단도 우리 불교도 민주적이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좌담회, 심포지엄, 뭐 세미나 여러 가지를 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관계했던 분들 주변에서 지켜봤던 일간지 기자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개혁회의 5대 지표가 있어요. 이 5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 5대 지표가 어떤 거냐면 정법종단의 구현,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불교의 자주화, 종단 운영의 민주화, 그 다음에 청정교단 성취,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이렇게 5개 항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당시 10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평가가 좀 이제 어두운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정법종단의 구현,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 살아나가 움직여지는 교단이냐. 근데 이거는 거의 최근에 작년에 이제 죽었습니다만 이 자승 체제 10년 이상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게 정법종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 자주화. 이 불교 자주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그 스님들하고 많이 충돌을 하는데 뭐냐면은 독립해서 자기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갖다가 쟁취하는 것이 능력 있는 불교 지도자다라는. 근데 이 2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서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혀 어떤 분별 없이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종단 운영의 민주화. 이 종단 운영의 민주화는 기득권은 민주화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4부대중을 떠나서 2부대중의 참여조차도 지금 제대로 민주화되고 있느냐. 비구 독재다. 비구 중에서도 일부 소수 권승들의 독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청정교단. 청정교단은 청정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척결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듯이 뭐 쌍둥이 아빠, 뭐 혼인신고서, 그 다음에 폭력, 욕설, 협박, 이런 자들이 전혀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청정교단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기 스스로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것들이 이건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요. 오히려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선녀대야말로 사회적 역할의 확대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얼굴에 참 민망한 사건이죠. 분칠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한국 불교가 지금 달성해야 될 5가지 목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30년 동안 오히려 더 악화일로를 갖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9사년을 극복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 개 있어야지 뭐 어떻게 변화를 가집시다 하는데 하나도 해놓지 않고서 이제 포기합시다고 나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5대 실천 규약들 보면서 좀 잊고 있던 거를 좀 잘 지적해 주셔서 좀 뜨끔하기도 한데 좀 20주년 때 이제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게 좀 종단 차원에서도 제가들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액션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좀 30주년이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단개혁의 돌격대 역할을 하셨던 그 학연 스님들이나 소장 스님들이 지금은 중진이 되고 그이들이 새로운 이 병폐로 많이들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그닥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주체들, 우리 주체들은 우리가 종단 안에서는 안 그러면 저 사찰 안에서의 관계들이 이 수직적이고 상하 관계를 이제 조장한다 그러면 뭐 우리라도 그 당시에 주체들은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라도 좀 그때를 좀 평가를 해보고 지금의 이렇게 94년 종단개혁 세력들이 새로운 좀 출발점이 좀 반성도 해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 뭐 말씀대로 뭐 필요하면 참여도 필요할 거고 저희가 어떤 그 법적으로 뭐 종단 종법이 뭐 그게 우리가 참여할 길이 없니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 좀 자꾸 뭐 안 될 얘기를 갖고 저희가 뭐 하는 건 좀 웃을 것 같고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주체들이 많이 좀 연락들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좀 구심점이 생겨서 좀 대토론에 안 그러면 대실천 94년 주체들의 대실천 행동들을 좀 정하고 그리고 지금 운동에 좀 향후에 미래의 운동을 불교 개혁 운동에 좀 동력을 새롭게 모으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당시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출가자 속에서도 뭐 실천불교 승가의 선우도량, 뭐 성림회, 중앙승가대, 그 강원의 학인들, 전승년 이런 젊은 승려들의 어떤 그 작은 조직들이 아무튼 다 모이니까 그 몇백 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동력이 되거든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자 중에서도 뭐 그때 각 경기도 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형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2024년도에 현재 어떤 면에서는 후속 세대 양성에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조직화에서도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자 해도 출발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과거에 이렇게 뭐 느슨하더라도 작은 단위들이 있으면은 우리 모여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얘기 좀 해봅시다라는 게 가능한데 이런 제안들이 지금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던져야 될지조차도 막막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사례를 하나, 뭐 이거는 좀 재미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예. 우리 94년도에 이제 주체였던 제가 이제 20대 중후반을 들어가는 이제 그 나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 그룹들이 이제 20대 초반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청년회 갓 들어오고 근데 그때 청년애들이 이렇게 지역 사업들을 연대도 하고 그러면서 뭐 율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단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율동을 하고 노래를 했던 그때 94년도에 종단개혁에 맨 앞에 섰던 그런 주체들이 우리 18년, 19년 종단개혁 때 나타납니다. 그이들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계속 수원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사업도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아름아름 보니까 다 우리 버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애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근데 18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종단개혁을 외치는 그 많은 우리가 좀 뭐 많게는 몇천 명까지도 모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신 것 같고 꽉 채울 정도로. 근데 몇 번을 참가하면서 너무 촉박한 거야. 이게 좀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우리 후배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제 한 4, 5년 후배되는 여자 부부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야, 너희들이 그래도 대훈련 때부터 해서 이렇게 청년이 오면서 율동하고 놀이하고 이런 거를 이젠 사회적으로 애들도 키워놓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너희들이 회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이들이 그 한 2주를 이제 아름아름 모이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모이던 이제 실행 생활을 하던 법부들도 있었고 안 하던 법부들도 있었고 그 법부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18년만 해도 지금 벌써 6년째 이렇게 7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이들이 굉장히 그 당시를 우리도 그때 상대적으로 우리 그때 종단개혁의 집회나 운동이 또 내용이 또 풍부하게 됐고 그것도 뭐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물론 그 당시도 그 보부들이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는 주로 보부들이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 끈끈한 것들이 주체가 돼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 지금 뭐 제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 이제 10주기 법회가 다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의 동력들을 이렇게 어떻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동력으로 개혁운동의 신동력으로 그러면 지역의 주체로 그리고 우리 그 전체 불교운동의 주체로 좀 설 수 있는 대중들을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여담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비관적인 얘기만 자꾸 했는데 사실 그 17, 18년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주장이 대중한테 충분히 공감받으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줘요. 예. 그때 그 땡볕에 그렇게 그 나와준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고맙고 또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얼마나 최고 더웠을 때인데. 예. 그리고 불교 현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애정이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니들끼리 놀아라 그러고 관심 안 가지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한국 불교를 그만큼 애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계속 해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담 이렇게 요청을 제가 이제 건의드린 게 이런 편안한 모임을 시작으로 94년 당시에 참여했던 지금은 개인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기도 하고 또 공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분도 계시긴 하시던데 어쨌든 공개적인 것을 원치 않으시면 비공개 이런 대담이라도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대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후진 인재를 양성하고 본인들의 어떤 상자들도 제자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거를 할 것인지 또 우리 제가 불자 단체들은 어떻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민주화하고 정상적인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영상을 하고 있는 이 온판 지식협업 플랫폼이라고 해서 단체들의 활동을 도서관처럼 기록하고 남겨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게끔 한들려고 하는 이 원을 세워서 온판 김기호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이 종단개혁의 30주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불교계 시민사회 또 불교단체들이 30년 후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심 있으면 기자들이나 취재를 위해서 또는 대학원생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이 지식협업 플랫폼이 유지 발전되고 또 이 플랫폼에 자원봉사하고 함께 이 자막도 넣고 또 이것을 번역해서 외국에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자원봉사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10월까지 뭐 몇 차례 필요하다면 그 해당 승려가 계신 생활하는 공간 사찰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승려분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방문해서 거기서 직접 이를테면 지리산에 가서 대담을 한다든지 이런 기획을 좀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미래 30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감하고요. 교단 애들의 그 구사님들의 좀 주체였던 분들을 간담회를 하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뭐 개별 스님들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뭐 찾아뵙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왕이면 동시다발로 같이 제가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어떻게 공지는 해드리되 연락은 드리되 몇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제가 주체들이라도 좀
좀 짬을 내서 한 번 정도만 간담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은 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저희가 3월 1일 날은 이제 대구청은 전통적으로 만해스님 이제 그 유택 망우리 이제 유택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때 올해 3월 1일 날 그 망우리 유택 갔다가 시무장 이렇게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올해 30주년이라는 얘기도 그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안에 참가했던 대중들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저희가 반성하고 참여하는 선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던가라는 거기서 좀 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우리 이사장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오늘 뭐 94년 개혁의 30주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연하게 당시 그 수원에서 정말 그 열심히 쫓아와서 조계사에서 같이 구상하셨던 우리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모든 그 가야 할 그 성과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성과를 갖다가 이 폐기해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계종 충무원은 이제 거의 이제 94년도를 잊어먹고 싶어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질서를 스스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문제의식,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 보다 더 건강하고 밝고 도덕적이고 국민들한테 희망이 되는 불교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불자들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현장이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우리 두 분하고 계속 같이 나갈 생각입니다. 관심 있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예, 그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